오늘 저희가 다룰 텍스트는 현대사회의 연애관계, 특히 강한 여성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본능에 대해서요. 아주 뭐랄까 도발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남자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독립적인 여성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신호일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21세기 사회 통념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주장이 맞다 틀리다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대신에 이 텍스트가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지 그 생각의 흐름을 한번 집요하게 추적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텍스트는 여성이 내가 너보다 잘 벌어 라거나 좀 퉁명스럽게 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남성을 밀어내는 행동이 아니라고 단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오히려 일종의 필터라고 하더군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는 소위 어설픈 남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대들을 일일이 다 상대하는 건 엄청난 감정 소모라는 겁니다. 아, 귀찮으니까? 네, 그래서 일부러 가시를 세워서 자격 미달의 남자들이 접근조차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방어막, 그리고 동시에 진짜를 골라내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종의 자격시험 같은 거군요. 이 정도 가시에 찔려서 도망갈 거면 뭐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마라. 이런 경고문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텍스트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요. 이 강한 척이 단순한 방어막을 넘어서 역설적이게도 아주 강력한 구애 신호가 된다는 겁니다. 구애 신호요? 겉으로는 오지 마라고 말하지만 그 속뜻은 내 이 단단한 껍질을 뚫고 들어올 용기와 힘이 있는 남자만 와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구애의 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동시에 좀 혼란스럽네요. 춤이라고 하기엔 너무 공격적으로 보이는데 그 간극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 텍스트는 바로 그 공격성 자체가 춤의 일부라고 봐요. 평범한 춤이 아니라 아주 격렬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구애의식인 셈이죠. 그만큼 자신이 원하는 상대의 기준이 높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행위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남자만이 자신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고 인정하겠다.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강한 태도가 일종의 높은 허들이고 그 허들을 넘는 것 자체가 남자의 가치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런데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왜 여성은 굳이 이렇게까지 힘든 방식으로 상대를 찾아야 하는 걸까요? 그냥 솔직하게 나를 이끌어줄 강한 남자가 좋아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으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텍스트에 따르면요, 많은 강한 여성들이 사실은 엄청난 에너지 소모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거든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모든 걸 스스로 책임지는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게 본능적으로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연기라는 건가요? 그렇죠. 본능 깊은 곳에는 보호받고 기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주변에 그럴 만한 상대가 없으니까요. 생존을 위해서 억지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24시간 내내 신경을 곤두세운 채 무거운 핸들을 붙잡고 있는 상태인 거죠. 와, 듣기만 해도 피곤하네요. 겉으로는 완벽한 운전자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가 와서 이 운전대 좀 뺏어갔으면 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비명에 응답하는 것이 남자의 역할이라고 말해요. 여자가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거나 가시를 세울 때 거기에 똑같이 논리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 모든 걸 압도하는 단단한 태도로 다가서야 한다고 합니다. 머리 굴리지 마, 생각하지 마, 그냥 나한테 맡기고 따라와, 이런 식으로요. 텍스트는 그 말이 여성에게 인지적 해방을 선물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매 순간 선택하고 책임져야 했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는 순간 여성은 그 남자에게서 굴욕이 아닌 엄청난 안정감과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즉 지배가 억압이 아니라 드디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된다는 논리죠. 지배가 안식처가 된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본능이 아니라 오랫동안 여성이 남성에게 의존하도록 학습된 가부장제 사회의 결과물 아닌가 하고요. 네, 저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이 모든 행동을 본능이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생존을 위해 터득한 전략적 행동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는 그런 사회적 요인을 과감하게 배제하고 순수하게 본능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이념이나 학습된 행동보다 그 아래에 깔린 원초적 본능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주장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본능은 이념보다 강하다고 단언하기까지 합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남녀평등과 주체성을 외쳐도 관계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DNA에 새겨진 끌림이 먼저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하는 묘사도 굉장히 노골적이죠. 강한 여자일수록 자신보다 더 강한 수컷에게 완전히 제압돼 무장해제되는 순간을 꿈꾼다고 말하면서 그 순간의 폭발적인 카타르시스와 성적 쾌락을 느낀다고까지 설명하더군요. 네, 사회적 자아,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갑옷을 깨부수고 자신의 연약한 본 모습을 드러내게 해주는 상대에게 더 격렬하게 끌린다면 논리입니다. 이 관점에서 사랑의 완성이란 여성이 남자의 권력 아래로 귀속되기를 자처하는 것이 되는 셈이죠. 듣다 보니 이 논리가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여성의 심리 성태를 정의하고 그에 맞는 남성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 관계의 완성을 설명하는 방식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여성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남성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아차리고 행동해야 할까요? 그 부분도 다루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게임에서 실패한다고 해요. 왜죠? 여자가 나 성격세라고 말하면 그 표면적인 메시지에 겁을 먹고 그냥 도망가 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단한 남자는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그들은 여자의 가시돋친 말 너머를 본다는 겁니다. 그 공격적인 태도 뒤에 숨어있는 겁먹은 어린아이를 먼저 발견한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속지 않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을 본다. 네. 그래서 여자가 일부러 더 나를 세울수록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대신 오히려 여유롭게 웃어넘기라고 조언합니다. 아까 그래 우리 애기 화났어 같은 태도를 말하는 건가요? 이것도 자칫하면 상대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는데요? 텍스트의 의도는 여자를 어린애 취급하라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자의 방어 기제를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더 큰 그릇이 되라는 의미에 가깝죠. 네가 지금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방어하는지 나는 다 이해하고 있다는 일종의 자신감과 포용력을 보여주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방어벽이 사실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라는 걸 간파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모든 걸 종합하는 마지막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초대장이라는 비유요. 여성의 모든 강한 척은 사실 나를 정복해줘 라고 쓰인 VIP 초대장과 같다는 겁니다. 겉에는 출입금지라고 쓰여 있지만 그건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장치일 뿐이라는 거죠. 진짜 자격 있는 남자를 안으로 들이기 위한 일종의 암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초대장을 받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하라는 거군요. 그것이 여자가 말과는 다르게 진짜로 원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면서요. 네, 결국 남녀 관계를 하나의 정교하고 본능적인 힘의 게임으로 해석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자는 끊임없이 테스트를 내고 남자는 그 말과 행동 이면에 숨겨진 진짜 욕망을 읽어내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관계에 주도권을 줄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세계관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강한 여성의 행동을 남성을 걸러내는 필터이자 자신을 정복해달라는 역설적인 구애 신호로 해석하는 매우 독특한 시각을 살펴봤습니다.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픈 인지적 해방에 대한 갈망이 있고 이것이 사회적 이념보다 강한 본능적 끌림으로 이어진다는 주장까지 깊이 파고들었네요. 이 텍스트는 여성의 말과 그 이면에 숨은 본능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비단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말과 행동은 우리 자신의 몇 %나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단단한 표면 아래에서 우리가 정말 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종류의 초대장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